네, 농협은행 곽재혁 차장의 펀드 노트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좀 수다 떨면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중위험 중수익 펀드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지난주에 뭐 투자의 중요성과 그 유형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요즘 중위험 중수익 펀드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가 중국 펀드랑 미국의 헬스케어 펀드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중위험 중수익 펀드가 아닐까 이렇게 또 혼자 좀 기대를 하다가 분명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분명한 거는 작년에 이제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뭐 정말 헬스케어에 이어서 또 중국 펀드 이런 것들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2008년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반에 반토막이 난 것도 중국 펀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그들 펀드는 수익률이 떨어지나요? 이게 좀 잠수하다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하지만은 그네들이 평균적인 수익률은 그럴지 몰라도 이제 그 중간에 가진 변동성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중위험 중수익 펀드를 추천드리면서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 결국 투자자들이 내가 심리적 편견에 휘말리지 않고 투자의 원칙인 장기 투자를 마음 편하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변동성을 조절하면서 대신 그 대가로 이제 적정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네. 그런 컨셉의 펀드가 중위험 중수익 펀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과 위험 구조 이걸 갖다 같이 우리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상품이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제 수익성만 놓고 보면은 그 하나 놓고 보면 절대 중위험 중수익 펀드가 1등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겠죠. 중위험 중수익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해외 펀드들이 대체로 고위험 고수익, 고위험인 펀드가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해외 알겠습니다. 주식형 펀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펀드 투자를 좀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중위험 중수익 펀드들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고를 때 유의할 점이라든지 투자 포인트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 펀드를 일단 고를 때 한번 이제 이걸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어떤 펀드가 좋은 중위험 중수익 펀드일까? 네. 우리 앵커님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좋은 옷을 고른다 그러시면은 네. 어떤 기준으로 나는 이런 옷이 좋은 옷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옷을 오랫동안 입고 많이 골라봤죠. 근데 보니까 뭐 유행도 아니고 사실은 오래 입고 좋은 옷을 고른다는 건 원단과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역시. 네. 디자인. 맞습니다. 이제 전 그것도, 저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거에다가 한 가지 더 토핑을 하고 싶은 게,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제 최고의 디자이너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옷감으로 이제 옷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의 스타일에 안 맞으면 이게 과연 좋은 옷인가? 내 체형에 맞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잘 이제- 살려주고 단점은 가려주고. 맞습니다. 아무리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이제 뭐 최고의 그 원단을 만든 미니스커트라고 그쵸. 하더라도 네. 나는 다리 노출이 싫어하는 여성분들한테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제 펀드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좋은 중위험 중수익 펀드란 일단 펀드의 운용 목표에 맞게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원단과 디자인처럼 네. 그런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네네. 먼저 그 투자 성향, 즉 위험 감수도가 저랑 맞아야 된다, 나랑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옷 같은 거는 그 사람이 또 느끼는 효용이 틀리니까 또 당연히 그 말씀이 당연한데 금융상품은요, 사실 가장 좋은 게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게 수익이 많이 나면 좋은 펀드 아닌가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내 뭐 이제 스타일에 맞는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펀드. 수익 많이 나는 펀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험 수익 구조가 이제 예. 모든 투자 상품이란 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이런 변동성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왜 제가 그 항상 우리 뭐 앵커님이나 시청자분들께 투자 성향을 보고 거기에 맞는 펀드를 네. 골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1977년부터 이제 90년도까지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미국 피델리티 자산운용에 마젤란 펀드라는 되게 유명한 펀드가 있어요. 네. 이 펀드가 13년 동안에 또 그 해가 마침 보면 그 87년도에 보면 블랙먼데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누적 수익률만 이제 27배, 2,700% 예,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이 블랙먼데이 때도 블랙먼데이가 있던 1987년도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안 났어요. 피해 갔어요. 네.
상당히 정말 뭐 대단한 펀드. 그 당시에는 워낙에 전설이 된 펀드였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의 매니저였던 이제 피터 린치, 뭐 많은 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피터 린치가 이제 스타가 된 펀드였죠. 여하튼 뭐 그 사람이 뭐 47세의 한참 전성기 때 나는 가족과 함께 같이 더 지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는데, 은퇴할 당시에 이제 자신이 그 운영했던 펀드에 그 가입했던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을 데이터로 받아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그때 수익을 낸 사람들이 한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그래도 13년 동안이나 27배나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익이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됐으니까, 물론 고점을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체 투자자의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낸 사람들이 네. 절반도 채 안 됐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네.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람들이 그 최고의 펀드에 네. 운 좋게 딱 올라탔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절반이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절반이 마이너스다. 예.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라는 예. 거죠. 이제 제가 지금 이 예를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최고의 펀드고 정말 네. 수익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네. 주식형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상 최고의 펀드도 이 변동성을 어쩔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변동성을 이 투자자가 못 견디는 한 이 펀드에 이제 마음 편하게 올라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 그 당시에도 제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탐도 돈을 벌고 스미스도 돈을 버니까 네. 옆에 있던 윌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난 예금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뛰어들었다가 막상 손해를 보니까 어우, 안 되겠어. 난 빠져야지. 이러고 이제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손해만 보게 된 거겠죠. 이처럼 이제 아무리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투자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는 한, 뭐, 일단 우리가 손실 위험을 절대 100% 피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가진, 즉,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골라야만 이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수익을 내는 펀드더라도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진짜 마이너스도 충분히 절반 이상의 투자자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정말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펀드 이제 가입할 때 나의 투자 성향 같은 거 가장 먼저 그거 기입해서 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이런 거 알게 되는데, 그럼 나에게 맞는 중위험 중수익 펀드를 고를 때 가장 어떤 걸 먼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당연히 투자 성향은 이 펀드에 가지고 있는 그 내재에 대한 어떤 위험 정도가 실제로 과연 나의 투자 성향,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보다 작은지, 작으면 이제 맞는 거고 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야, 그러면 도대체 위험을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통계학을 뭐 공부하다 보면 뭐 표준 편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저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 펀드의 그 역사적인 그 성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들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즉 이렇게 그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그 쭉 살펴보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 가장 위쪽에 그러니까 이제 올랐다가 고점에서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종종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구간들 한번 이렇게 선으로 그어보는 거죠. 그 폭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펀드가 과거 한 4차례 정도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떨어진 폭이 뭐 예를 들어서 4번 다 한 네. 10%가 넘지 않았다. 네네. 마이너스 10%가 넘지 않았다. 네. 근데 나는 뭐 한 마이너스 10% 정도는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펀드는 나의 어떤 그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투자 성향과 이 펀드를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래에 또 이외에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연구 정리했던 그 표인데요. 국내의 어떤 그 중위험 중수익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익 위험 구조들을 한번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시면은 그 자산 배분형 펀드 중에서는 지금 원금 보존 추구형 ELF하고 그다음 주식 비중이 일단 제일 적거든요. 그 공모주 펀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좀 그 수익 위험 구조가 이렇게 좀 그 안정적인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채권 환합형 펀드, 그 다음 이제 공모형 롱숏 펀드의 그 이제 그 수익하고 위험 구조가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 표를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모주 펀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공모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펀드로 접근해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한번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수익과 위험 구조 지금 별표로 표로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 말고도 또 고려할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또 하나 고려하실 분들은 세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소 위험이 있거나 수익성이 낮더라도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면 뭐 그렇지 못한 상품보다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그 펀드의 초과 수익 원천으로 국내 어떤 장내 주식이라든지 그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라 그러면은 당연히 절세 효과가 더 탁월하겠죠. 네. 이제 반면 해외 주식이라든지 또는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해외 채권형 펀드 또는 뭐 그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 뭐 이런 것들의 절세 효과는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뭐 ELF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이 ELF가 뭐 정해진 그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되지 않고 만기까지 계속 이렇게 그 연장이 돼서 계속 그 쿠폰, 즉 그 지급하는 수익이 누적이 돼서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 왜냐하면 지급되는 그 시기에 전체 규모를 다 이제 그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해서 다 그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그 좀 우려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잠깐 언급드렸겠지만 가급적 조기 상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조의 ELF를 선별하시는 게 뭐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수익과 위험 구조 살펴보고 또 세금 부분들 살펴보자고 하셨는데요. 아까 그 수익률 차트를 보면서 그 펀드의 역사적인 수익률 차트에서 고점 대비 조정폭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보자. 네. 예, 평균 그 조정폭이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에 맞는 중위험 중식 펀드를 고른 다음에는 그 중에서 또 우량한 성과가 좀 기대되는 앞으로 좋은 펀드를 골라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이제 네. 원단과 디자인으로 이제 더 들어가 봐야죠. 네. 예. 일단 뭐 좋은 펀드 당연히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운용 목표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운용 목표라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험 중수익 펀드는 단순히 수익률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위험도 적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펀드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제 투자 시에 뭐 단기간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투자 시에 만약 단기간 높은 수익이 났다면은 참 기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시피 당연히 위험 가능성도 한편은 또 경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야구에서 그 A급 타자하고 그렇지 않은 뭐 B급 이하의 타자를 가리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율 타점 홈런이요. 타율타점 홈런. 정확히 그 삼관왕. 예, 그죠. 네. 우리가 보통 야구 삼관왕을 고르는 기준이 딱 그거잖아요. 타율타점 네. 홈런. 정확한데요. 그 중에서 하나 더 고른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이 사람이 3할 타율을 넘냐 아니냐로 저는 좀 판단하고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3할이라는 기록이 뭐 이게 한두 달 반짝 이렇게 잘 쳐서 되는 기록은 절대 아니거든요. 꾸준히 1년 내내 컨디션 관리도 잘하고 꾸준한 타격 페이스를 유지하고 출루율도 관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사실 나오는 성적인데 이런 꾸준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중위험 중수익 펀드에서도 똑같이 전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펀드를 제가 추천하고 지금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변동성을 낮춰서 투자자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덜 느끼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위험 중수익 펀드 같은 경우도 길수록 좋지만은 최소한도 최근 한 3년간 성과를 보시면서 네. 물론 실제로 그 목표했던 수익성이 정말 과연 예금 대비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매년 꾸준히 나오는가 이것도 보셔야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점 대비 조정폭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서 실제로 이 펀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한동안 잘 나갔다 어느 날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어느 날에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말만 중위험 중수익 펀드였지 실제로는 그 고위험 고수익 펀드는 아니었던가 이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펀드 매니저의 그 역량하고 경력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롱숏 펀드, 그다음 멀티셋 펀드, 뭐 카바드 콜 펀드 뭐 이 복잡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금융공학이 들어가고 뭐 이런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 같은 것들은 일단은 사실 매니저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니저의 역량으로 이제 중위험 중수익 구조가 만들어진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어떤 과거의 경력과 역량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보시면 그 펀드하우스 사이트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그 펀드 매니저들의
그 프로파일들을 이렇게 탁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 어떤 펀드를 과거 어떤 운용사에서 몇 년간 운용을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 내가 펀드 가입한 동안 그 내가 생각한 좋은 매니저가 혹시 바뀌지 않는가 중간에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펀드노트 곽재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